지금 질문하신 내용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49번에서 질문이 왔는데, 요날, 전년도 12월 31일 날 요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궁금하다 이거죠. 네. 자, 차이발 당시에 100엔당 1000원, 즉 1엔당 10원이었기 때문에 이 차이발 당시에는 외상매입금이, 이게 외상매입금이죠. 차이발 당시가 아니라 그 구입할 당시, 원자료를 구입할 당시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 때 환율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100엔당 900원이기 때문에 1엔당 9원으로 9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900만 원으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도표상사 100만 원을 줄여줘야 되죠. 예. 부채감소. 네, 차변의 부채감소입니다. 대변에 이것을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해요. 외환 차익이 아니고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외환 차익은 외상매입금 상환할 때 이익을 봤으면 외환 차익이지만 이것은 평가죠. 평가. 전년도에 이걸 외화 부채를 평가한 것입니다. 평가할 때 외화에 대한 손실과 이익은 계정 과목을 이렇게 씁니다. 외화 환산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익이 났으면 외화 환산 이익, 손실이 났으면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그래서 여러분 영업의 계정 과목에 환율 관련된 그 계정 과목이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에 외화 환산 이익도 있었고 외환 차익도 있었고 또 비용 쪽에서도 외화 환산 손실도 있었고 외환 차손도 있었습니다. 요 질문이었어요. 질문 잘하셨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날 평가할 때는 분계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부채를 줄여줍니다.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채를 줄여줬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번에는 5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사는 만기 3년인 액면금액 1억 원의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금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사채 발행금액은 9,500만 원으로 할인 발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9,500만 원으로 발행했으니까 보통예금에 들어오는 돈이 9,500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채로 부채를 인식할 때는 대변에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자본금처럼. 그래서 대변의 사채 부채 증가는 1억 원인데 차변의 자산 증가한 것은 9,500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인식하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한다. 우리가 사채 부분을 꽤 자세히 배웠었던 적이 있는데 좀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51번.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이잖아요.
우리가 발행한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것은 시장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발행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액면에 표시한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사채권자들은 1억 원짜리를 1억 원에 안 산다 이거죠. 이자 보상해 달라. 그래서 사채를 구입 단계에서 우리가 이자 지급에 앞으로 지급할 이자하고 현재 시장 이자율하고 차이가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500만 원을 보상하겠다. 이걸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예. 원금 현가 개수 그다음에 연금 현가 개수라는 걸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행 금액이 9,500이 나왔다는 거죠. 대변은 사채를 기록하는데요. 부채죠. 비효동 부채.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5천만 원 차이를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한다. 500만 원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한다. 사채 발행과 관련된 분계죠. 자, 사채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53번 분계 한번 봅시다.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사채 중 액면금액 2천만 원을 2,033만 원의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조기 상환을 했다. 사채의 일부를 조기 상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 갚아버리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조기 상환하려면요 앞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쳐서 미리 갚아주는 겁니다. 현재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사채권자가 그렇게 동의해줘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2,033만 원에 상환하기로 서로 채권자하고 약속해가지고 갚았다 이거예요. 당사의 다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개정 과목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차변에 53번이죠. 사채를 갚았으면 부채 감소를 차변에 기록해야죠.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액면가 5천 중에 2천만 원만큼 5분의 2만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얼마를 이체해서 지급했느냐? 네,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20,330,000 33만 원을 더 많이 주고 이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손실로 인식합니다. 네, 요 33만 원을 우리가 사채를 상환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 해서 사채 상환 손실, 사채 상환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33만 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자, 사채를 중도 상환할 때 언제나 손실을 보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손실을 보는 것은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을 때는 이거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잘 타협해가지고 더 많이 이자를 지급하고라도 빨리 갚는 게 좋죠. 합의가 되면.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면 좀 싸게 갚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채 중도 상환할 때 보면은 사채 상환 이익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내용을 잘 보시면 압니다.
자, 다음 55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사채 문제네요. 액면금액 2억 원인 사채 중에 액면금액 1억 5천 원을 1억 5천만 원을 1억 3,200만 원에 중도 상환하기로 했네요. 싸게 상환했죠. 상환 대금은 우리은행 당좌 수표를 지급했겠으니까 우리가 발행했어요. 당좌 수표. 예, 당좌 예금으로 1억 3,200만 원 대변에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하네요. 자, 여러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 사채의 차감 계정이죠. 차감 계정. 근데 그 중에 지금 1억 5천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 차감 계정도 갚음과 동시에 2천만 원에 1,500만 원은 상계시켜버려야 돼요. 이만큼을 갚아버렸으니까 1,500만 원이 상계되어야 된다. 이 상계분계도 해줘야 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 2천만 원이며 주식회사 남산의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비율만큼 요것도 상계하니까 2천만 원 대 1,500하고 2억 원 대 1억 5천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 분계가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자, 차변의 사채,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1억 5천 갚았어요. 그러니까 부채 감소가 차변에 오는 겁니다. 대변의 당좌예금,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우리은행 계좌 1억 3,200만 원 132,000,002 수표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차변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걸 상계하면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지금 상환일 현재 2천만 원 나눈 것 중에서 1,500만 원을 상계해야 돼요. 이걸 상각한다고 그러죠. 한꺼번에 상각한다. 네. 자, 그러면 차변은 1억 5천이고 대변이 1억 4,700이죠. 그러면 지금 300만 원이 대변이 부족합니다. 이만큼이 뭐냐? 사채 상환 이익이 됩니다. 300만 원 사채 상환 이익. 그러니까 1억 5천짜리를 1억 3,200에 상환했다 직접 빼면 안 돼요. 1,800이 상환 이익이 아니라 그 중에 1,500은 요 차감 계정 상계시켜야 돼. 그래서 실질적인 상환 이익은 300만 원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 앞에서 사채 쪽에서 이런 분계를 별로 안 하고 우리가 아마 다른 분계는 발행시 분계하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시 회계 처리 이거는 했는데 그것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5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당에 관한 분계네요. 이것도 본문에서는 거의 안 나왔던 거라서 여러분이 이거 분계 연습
이 문제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문제 57번과 같은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역의 일부입니다. 현금 배당은 22년 3월 말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처분 확정일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지급할 예정인데 처분 확정일은 이날입니다. 주주총회 날. 여기서 결정된 거를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이익준비금 100만 원 결정했고 현금 배당 1000만 원, 주식 배당 2000만 원,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하겠다 이거. 이익잉여금으로. 그러면 요 네 개를 다 더한 것의 합계는 차변에 그냥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 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단기로 넘어올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바뀌어서 넘어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2월 이익잉여금. 그걸 가지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를 시킵니다. 요 합계. 자, 분계를 차변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57번은) 2월 28일 기준의 분계라는 거죠. 2월 28일이 처분 확정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주주총회 날이에요. 이날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면은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100만 원에 3천에 4,100만 원이네. 이만큼 자본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대변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법정 적립금인 이익준비금, 개정 과목 이익준비금 그대로 써요. 100만 원. 이건 자본 잉여금이에요. 자본 잉여금이 아니라 이익 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익 준비금은. 그다음에 저기 현금 배당. 이건 부채가 돼요. 왜냐면 3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3월 말일에. 그러면 오늘 결의한 날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배당금을 아직 지급 안 했다 해서 개정 과목 이름이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그럴듯하죠. 개정 과목 이름이 배당하지 않은 거다.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이거는 부채입니다. 주주에게 앞으로 한 달 후에 지급해야 될 돈이에요. 미지급 배당금. 회사는 부채로 인식하고 배당을 받는 회사는 이 결의한 날 차변에 미수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아시죠? 우리는 지금 배당을 결의한 회사는 미지급 배당금 부채로 인식하지만, 자, 이게 기업체에서 이걸, 이 한 회사가 이 배당금을 다 받는다고 봤을 때, 그 회사는 2월 28일 어떻게 분계를 하냐면, 차변의 미수금 1000만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 1000만원. 결의된 날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주식 배당. 이건 부채가 아니에요. 왜냐면 주식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주한테 주식을 더 발행해서 배당을
돈 대신에 주식으로 주는 것이 주식 배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교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교부 주식 배당금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직 주식이 발행되기 전의 상태 자본 중에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입니다. 자본 조정입니다. 이것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익 준비금은 굳이 쓴다면은 자본 중에 이익 잉여금입니다. 더 자세히 쓰면 이익 잉여금의 증가예요.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의 증가입니다. 그럼 마지막 1,000만원 사업확장 적립금 이 개정 과목은 임의적립금이에요. 이런게 임의적립금은 그 이름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결의했잖아요.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적립한다. 그러면 그걸 그냥 개정 과목으로 그대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확장 적립금 이렇게 그대로 1,000만원 이것은 이익 잉여금이에요. 증가한 거예요. 이익 잉여금도 자본이잖아요. 이익 잉여금. 네, 요 분계입니다. 이 문제 간혹 나왔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고요. 분계는 어렵지 않은 분계입니다. 가끔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이익 준비금을 이렇게 금액을 안 써놓고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법률에 의한 최소 금액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어요. 이익 준비금을 법률에 의한 최소 금액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이익 준비금이라고 하는 이 법정 적립금은요. 상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적립금인데 매년 현금 배당에 이 현금 배당의 10% 이상 적립하는 것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상법에.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최소 금액으로 해라 라고 하면 1,000만 원의 10% 100만 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100만 원.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러한 법률,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적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법정 적립금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법정 적립금. 그 이익준비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법정 적립금 하면은. 네, 57번 굉장히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연습해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연습해 주시고 실제 시험에서도 딱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뭐 사업 확장 적립금이나 이익 준비금 요 정도로 나옵니다. 네. 그 아까 55번 문제에서 예.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음. 그 1,500만 원. 네, 1,500만 원.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자,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가 사채의 중도 상환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게.
자, 원래 사채가 2억짜리 사채였습니다. 이것 중에서 1억 5천을 일부 상환하기로 한 거예요. 이것 중에서 1억 5천. 그러니까 2억짜리 사채를 그 중에서 1억 5천을 상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채를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을 해가지고 사채의 차감 계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는데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환일 현재 2천만 원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천만 원이.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채의 차감 계정도 이 상환 비율만큼 같이 상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어져야 된다. 이게 차감 계정이니까. 이거에 대한 차감 계정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채의 액면 금액이 1억 5천 갚아버렸으니까 이것도 딱 그 비율로 하면 1,500이잖아요. 2천만 원과 1,500만 원 비율이 2억과 1억 5천의 비율과 똑같죠.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500을 상계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갚았으니까. 1억 5천만큼 갚았으니까. 그 비율로 상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암산으로 계산이 쉽게 돼 있으니까 계산 안 하고 1,500 빨리 계산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숫자가 복잡하면 이렇게 해야죠. 200하고 150을 더해서 350분의 150, 즉 35분의 150. 그래서 2천만 원을 곱하기 115 나누기 35 이렇게 하면은 1,500이 나와요. 요 비율. 이 비율이 지금 보면 이 합계가 35잖아요. 앞에 두 자리만 하면 그 중에 15를 상환했죠. 그래서 35분의 15로 이것을 안분하는 겁니다. 2천만 원을.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15 나누기 35 하면 1,500만 원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 계산기를 안 두들겨도 그냥 눈으로 봐도 쉽게 1,500이구나 판단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산기 안 쓰고 아까 1,500으로 그냥 했습니다. 아마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1,500이 저렇게 나옵니다. 2천만 원 곱하기 15 나누기 35. 다음에 59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액을 지급했습니다. 네, 아까는 결의된 거를 회계 처리했고 오늘은 이제 지급이 일어났어요. 자, 현금 배당할 때 원천징수했네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수금. 법인이 원천징수한 건 무조건 예수금이에요. 이거를 제외한 8,460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건 현금.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요만큼, 예수금이 요만큼. 두 개 합치면은 이게 1,000만 원인가요? 네, 1,000만 원이 딱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아까 현금 배당 1,000만 원 아까 저기 했잖아요. 미지급 배당금으로. 그걸 오늘 지급했다 이겁니다. 하였고 주식 배당 500만 원은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했다. 두 개 다 회계 처리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변에는 이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돼야 되겠네요. 자본금.
여러분 아까 주식 배당을 뭘로 처리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했죠? 조금 전에 우리 여기 57번 문제 보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뭐 금액은 좀 달라졌네요. 여기서는 2천만 원 했고 지금 아까 그 문제는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하여튼 뭐 금액은 지금 두 문제 간에 호환성이 없지만 미교부 주식 배당금 교부하면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신에 대변은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 분개를 합시다. 59번. 차변에 오는 것은요, 그 부채가 감소해야죠.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주식을 교부했으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차변에 와서 감소해야죠. 근데 이 감소가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 감소가 되는 거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감소가 돼요. 자본 조정 감소. 얼마냐면은 500만 원이라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썼습니다. 자, 이제 대변을 정리하면은요. 현금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금이 발생했습니다. 1,540,000. 그 다음에 현금이 감소했습니다. 8,460,000. 요게 저 왼쪽에 미지급 배당금하고 짝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의 짝은 대변에 자본금. 이게 500만 원. 그래서 이게 두 건의 전표로 만들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전표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두 건의 전표로 만들어줘도 관계없고 하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날 이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가 대변의 예수금은 여러분 알죠? 부채죠? 부채 증가한 것이고요. 현금은 자산 감소한 거고요. 자본금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배당을 실시하면 이런 붕괴가 일어난다. 현금 배당 실시한 것은 이 부분이고 주식 배당 실행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앞에 57번하고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61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보통주 8,000주를 한 주당 4,800원에 발행을 하고 납입액은 전액 현금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예입하였으며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 이게 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다는 전제를 했냐면은 우리가 상호 상계해야 될 개정 과목이 주식 발행 초과금과 지금 보니까 5,000원짜리 주식을 8,000원에 4,800원에 발행했네요. 할인 발행을 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다면 분계가 달라져요. 없으니까 지금 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는 상태라서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자, 주식 발행에 대한 분계예요. 차변에 돈이 들어오죠. 보통예금으로 8,000주 4,800원.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3,840. 네. 38,400,000이 나오죠? 보통예금이. 자, 대변의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조건 자본금이 와야 되고, 여러분 알다시피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한다는 거. 사채도 언제나 액면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5천, 한 주당 5,000원이에요. 액면가가. 8천 주니까 4천만 원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액면가로요. 자, 근데 대변에 현금도 있어요. 법무사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을 미리 적는 이유는 이 발행 비용이 말이죠. 전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차감시켜야 되고, 주식 할인 발행을 했으면 거기에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한 것을 먼저 기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액면가 4천만 원에 대변의 현금이 50만 원, 대변의 합계가 4,0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이 3,850만 원이죠. 요 차이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인가요? 계산기에 이건 써야 돼. 4,050만 원 빼기 38 409 210만 원 나오네요. 네. 자, 이거 거래 후 결합 관계도 공부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은 여러분 잘 알죠? 네. 자산 증가고, 대변의 자본금 잘 알죠? 네, 자본금 증가. 네, 자본 증가.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 감소. 네, 이건 자본금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기준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요,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차변에 오면 자본과 관련된 건 감소라고 표현해요. 감소라고. 대변에 있을 땐 증가라고 표현하고. 자, 현금이 자산인데 대변에 갔으니까 자산 감소죠. 이러한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63번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 또 갈게요. 회사는 신주, 만주를 액면가는 한 주당 5,000원인데 한 주당 6,000원에 발행을 하고, 납입대금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신주 발행비가 450만 원. 이것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인데 이번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 있는 상태예요. 자, 5,000원인데 6,000원으로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이 차액만큼을 모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해야 돼요. 잔액은 둘 중에 하나만 남아야지 두 계정 과목이 다 잔액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상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 중에서 이거를 먼저 제거하고 나머지만 할증 발행 차금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분계를 쓰자면 차변에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죠.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납입대금 전부가 들어왔다. 6천만 원 들어온 거죠. 만주 곱하기 6천 원. 네. 6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대변에 자본금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 5천만 원이네요. 자, 신주 발행비는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지급한 걸 먼저 적는 게 좋아요. 대변에 당좌 예금이죠.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은 은행 거래처를 코드로 거래해야 되고요. 요게 450만 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걸 아직 정리 안 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 차대변의 합계가 차이가 나는 게 차변은 6천이고 대변이 5,450이기 때문에 지금 550만 원만큼 차이가 난 상태예요, 현재. 근데 그 550을 전부 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먼저 상계해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본 조정으로서 이게 발생했을 때 차변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 판단이 이게 여러분이 잘해야 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최초에 발생했을 때 차변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이걸 상계할 때 대변에다 상계해야지 이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대변에다 상계해야지 이 결정을 내리는 게 여러분이 여기선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할 때니까 들어오는 돈이 액면가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없어질 때는 대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200만 원 없애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해 준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의 증가 항목, 자본 잉여금으로서 자본금 쪽에 붙습니다. 자본금 쪽에. 왜냐면 들어오는 자산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할 때 대변에서 발생하고 나중에 상계할 때는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350만 원이 돼야 되겠네요. 나머지가. 네.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네, 63번 조금 복잡한 이유가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상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여기 이 문제 분계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또 고민해 보셨다가 요거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질문해서 또 그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까지 일단 하겠습니다.